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만남은 외교 참사로 기록됐던 6개월 전 회담과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정장을 입지 않겠다고 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회담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의 검은색 정장이 화제였습니다. President Zelensky,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looks good. I said to the one that attacked you last time. See, now he's in. I remember that. I apologize to you. You look wonderful. President Zelensky. And in the same suit. You see, I changed. You are not. Maybe yours is much better. 지난 2월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도 젤렌스키의 전투복 차림을 타박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if you do you own a suit?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을 놓고 이루어진 이런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협상의 현재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6개월 전 협상에서 젤렌스키를 압박했던 트럼프는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Wait a minute. No. You've done a lot of talking.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이번 회담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any over the years, they're great people. They're smart. They're energetic. They love their country. I mean, they love their country, and we want to get this war ended. 2월 회담에서 미국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젤렌스키를 심하게 공격했던 벤스 부통령도 이번 회담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내내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고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편지도 준비하는 등 외교적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전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정상회담에서도 옷차림과 언어는 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트럼프, 젤렌스키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종수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일단 두 사람의 만남,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크게 좀 진전을 이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은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략에 대해서는 집단 대응한다 이렇게 합의한 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 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안전 보장에 관해서 중요한 신호를 보냈고 그걸 받았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어요. 역시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Do you need from President Trump to be able to make a deal? Is it American troops, intelligence, equipment? Everything. Strong Ukrainian army. That's what I began to discuss with your colleagues. And it's a lot about weapon and then people and training missions and intelligence. 예, 아시다시피 이제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는 푸틴 대통령 손을 일찌감치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을 위한 미국의 다방면의 지원 그리고 필요시 미군의 개입 이 정도에서 이제 이걸 보장받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네. 네. 사실 이 전쟁의 시발점을 보면 나토 가입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토는 지금 이 합의안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직후에는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과 이렇게 또 회담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자리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국, 또 독일,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EU 집행위원장 또 나토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EU 정상들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회원국의 집단 방위 체제를 담은 나토 조약 5조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보장을 하겠다. 이런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이 침략을 받으면 집단 대응한다. 다시 얘기해서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집단 대응을 한다 이런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론되는 방안은 그러니까 다국적 평화유지군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하거나 혹은 소규모 인계 철선 부대가 이렇게 주둔을 하거나 이런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와 관련해서 나토군이나 또는 그 영국이나 프랑스군은 우크라이나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러시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논평의 형식으로 발표를 됐는데 그 시점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zelensky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어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민감하고 완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서 남은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영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한 2주 안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열어서 영토 문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일 수도 있고 또 영토 재획정이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이었죠. 알래스카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받아가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을 해왔거든요. 근데 돈바스 지역이라는 게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루안스크와 그다음에 도네츠크 이 두 지역 러시아군이 점령을 한 지역인데 루안스크는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도네츠크는 한 4분의 3 정도만 점령을 했는데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걸 내주게 되면은 러시아의 재침략을 자초하는 셈이다. 또 패배 선언과 다름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까 이게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그 영토 문제는 자신과 푸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 푸틴 대통령은 2주 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전이 2022년 2월 24일 날 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6개월 만이네요.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영토 문제, 종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담판을 짓는 그런 중대한 고비를 맞은 거죠. 네, 그러면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상들이 만나는 그 시점이 좀 분수령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결국 트럼프 중재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이 영토 문제의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소모적인 장기전이 계속되느냐 혹은 종전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3자가 회담을 열어서 종전을 선언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요. 한번 관련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죠. We're going to have a meeting. I think if everything works out well today, we'll have a trilat, and I think there will be a reasonable chance of ending the war when we do that.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지금 노벨 평화상을 거머쥐는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평화 중재 외교 노력, 현재로 봐서는 뭐 일단 좀 순항하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자,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난 만남 때보다는 이번에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신호 기자 리포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2월 달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백악관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가고는 당신은 카드도 없다. 그리고 뭐 제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뭐 망신을 주고 그리고 내쫓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서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손인사도 하고 또 뭐 정장 차림에 대해서는 보도대로 멋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악수하고 또 연신 등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표시를 했죠.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이제 회담 초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트럼프 대통령 아내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이제 그 서한을 전달을 하면서 일종의 감성 외교도 펼쳤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꼭 집어서 영국 BBC가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입부터 회담 초반부터 단 몇 분 사이에 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게 감사하다. 이걸 6번이나 이렇게 연달아 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정상이 이제 지난번 파국을 맞은 2월달 회담에 대한 이제 교훈을 삼아서 이제 좀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는 표시를 하긴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강대국이 영토 문제 그리고 안전보장 문제 이걸 큰 틀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 틀 안에서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감사도 표시하고 뭐 그러지만 뭐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될 것인지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